추운 날씨에 거리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할머니. 매서운 겨울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라곤 얇은 외투 하나뿐인데요.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빠듯한 현실 앞에 병원 치료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건강이 악화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백혈병 세포가 혈액을 따라서 전신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생명까지 위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아픈 몸으로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 일을 하다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친 할아버지 때문인데요. 고생하는 할머니를 생각하면 할아버지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마음이 아프고 그만 편안하게 누우지 말긴데 매서운 추위보다 더한 팍팍한 현실.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듯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김연홍 할아버지와 이계동심 할머니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눔 무한행복 소나무의 김민광입니다. 일흔이 훌쩍 넘은 나이, 돌봐줄 가족 하나 없이 서로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도 막막한 형편에 건강을 위협하는 병까지 생겨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부부의 사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 할아버지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날이 추워진 요즘 주방에 나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주전자 가득 물을 담아 끓여내는 것.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일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을 왜 끓이시는 거예요? 할머니 세수. 할머니 세수. 따뜻한 물이 원래 집에 안 나와요? 예. 따뜻한 물은 보일러가 안 되니까 따뜻한 물은 없어요. 바로 고장난 보일러 때문인데요. 번거로울 법도 하지만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위해서 매일 이렇게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 전용 새순물을 마련해 놓고 나서야 할머니를 깨우는데요. 맞아요. 샘물 다섯 해놨으니까 씻어. 예? 물 씻으라고 왔어. 나오라고. 나와 씻. 할아버지의 부름에 겨우 몸을 일으켜 방을 나서는 할머니. 이른의 나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겨울 추위와 맞서자니 몸 마디마디 아프지 않은 곳이 없지만 극진히 돌봐주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살아갈 힘이 납니다. 그 사이 할아버지는 또 부엌에서 분주한 모습인데요. 이번엔 각종 채소를 한데 모아 삶으려는 모양입니다. 식사라도 준비하시려는 걸까요? 할머니 약 끓여드리려고. 저게 할머니 약이에요? 예. 버섯, 생강 등 채소를 넣고 한 소끔 끓여낸 물이 바로 할아버지표 할머니 약이라고 하는데요. 고생하는 할머니에게 달리 해줄 것이 없으니 이렇게라도 마음을 표현하고픈 할아버지입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이렇게까지 알뜰살뜰 챙기는 데는 그만한 사연이 있는데요. 5개월 전 허리를 크게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된 할아버지를 대신해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할머니.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것이 할아버지 마음일 텐데요. 날 주는 장단 남자 챙기고 아직 해야 고소. 아침마다 할머니 홀로 일터로 보내는 마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게다가 날씨까지 추워져서 할아버지의 걱정은 깊어져만 가는데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할머니는 아무런 내색 없이 일터로 향합니다. 통영의 한 재래시장. 할머니는 시장 골목 한켠에서 과일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노상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매일 과일을 꺼내놓고 펼쳐놓는 데만 해도 한참이 걸립니다. 요즘 들어 힘에 부칠 때가 많은데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뭐 하실 때가 제일 힘드세요? 엿들어 날릴 때. 힘들게 과일을 꺼내놓지만 사람들 왕래가 없는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 과일 한 바구니 팔지 못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뭐 홍씨라든가 저런 거 보면 상태가 안 좋은 것들도 조금 있네요. 예, 저런 것도 그냥 파세요? 예. 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저거는? 저 오래 나는. 오래 놔두셨어요? 예, 오래되면 근데 안 사서 잘 안 나가서. 잘 안 나가. 날이 추운 게. 옷깃을 여며도 구석구석 파고드는 추위에도 제대로 된 난방시설 하나 없는 거리에서 일을 해야 하는 할머니. 장사라도 잘 되면 마음이라도 즐거우련만 부쩍 추워진 날씨에 오가는 이들의 발길마저 끊긴 지 오래입니다. 나와 계시면 하루에 얼마 정도 이렇게 3만 원도 팔고 2만 원도 팔고 1만 원도 팔고 겹쳤습니다. 장사 안 되니까. 오늘은 할아버지가 챙겨준 따뜻한 물 한 모금에 잠시 추위를 잊어보는데요. 이런 할아버지의 배려에 마냥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미안코 나 모는 게는 미안지요. 고맙고 평상시 때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 편이세요? 잘 챙겨줍니다. 해나 이러다가 얼른 해나 죽을까 싶었어. 걱정. 지난해 백혈병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님 좀 몸이 좀 편찮으시다고 하시던데. 기운도 없고 백혈도 있고 누구너무 일어나지를 못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서 기야 돼. 야채물만 데려 먹고. 지금은 이제 백혈구 수치가 좀 올라가면서 2차적으로 좀 호흡곤란과 권태감, 피로감 등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 상태가 조금 더 진행을 하면은 2차적인 장기 손상이 오게 되고 이런 백혈병 세포가 혈액을 따라서 전신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생명까지 위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님 백혈병이 뭔지는 아세요? 나는 몰라요. 듣는 처음이라. 오늘같이 내일같이 모르는 요 병은 좀 겁난 병이라고 사람들이 했었거든요. 그래 나가 이러면 뭐 하겠나 싶고 한숨 오고 눈물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원하라 하는데 입원을 할 수가 없지. 너 돈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나아지긴 나아져야지. 이제 야채물 먹고 나서 짓기라고 마물 먹고 있는데 모르겠어. 답답한 게는. 치료가 시급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생계 때문에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 시각 집에 홀로 남은 할아버지는 청소가 한창입니다. 할머니를 위해 집안일을 돕겠다고 빗자루를 들었지만 영 서툴기만 합니다. 허리가 아팠어. 몸은 남자 함부로 못 구부리겠어요. 허리가 안 좋으셔갖고 허리가 안 좋아서. 이불을 못 깨세요? 예. 허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로 아직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데요. 하지만 밖에서 고생하는 할머니를 생각하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건들지 하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앉았다 일어났다가 어쨌다 하려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밖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청소를 하고 닦고 씻고 해야. 행여나 다칠까봐 일을 못하도록 말리는 할머니 때문에 할아버지는 이렇게 몰래 일을 돕습니다. 그것도 잠시. 무리하게 움직인 탓인지 이내 통증이 밀려옵니다. 오늘도 결국 텔레비전 앞에 앉아 무료한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때 누군가 할아버지를 찾아왔는데요. 아버님 계세요? 아버님. 엊그제부터 날씨가 많이 춥던데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시고 아침에 뭐 드셨는데? 아침에 밥하고 반찬은? 반찬은 예. 무슨 매개 국하고 할머니 막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막 반찬 만들고 이런 건 잘 못하시겠네. 나가 한다 이거. 아이고. 어디서 방문하셔? 아, 저는 그 통영시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방문하세요? 아, 오늘 제가 방문한 거는 저희가 11월 달에 어르신 댁에 도배하고 저희가 수납장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도배 작업하고. 행가도 그래서 하고. 그 조금 한 달 정도 지나서 어떻게 지내시고 있는지 한번 제가 계속 좀 기억이 나가지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어렵게 생활하는 할아버지 부부의 사정을 듣고 집수리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일러가 전혀 안 되죠? 보일러가.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자.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는 보일러 때문인데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시 찾아오긴 했지만 지금 당장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뭐 켜지지도 않네. 그래. 너무 추운데 겨울이라 보일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추운 데서 매트만 깔고 항상 주무신다 하시니까 그게 제일 지금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희 복지관에서도 계속 참 회의를 하고 좀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참 보일러까지 저희가 도와드리기가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에 보일러 수리조차 못하는 상황을 알기에 복지사의 마음도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 또 복지관에 호화물품 같은 거 들어오면 한 번씩 갖다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신경 쓸게요. 추운데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가보겠습니다. 네. 뭐요? 네. 당장 경제적인 도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잠시나마 적적한 마음을 나눌 방문만으로도 할아버지는 이 시련을 이겨나갈 힘이 납니다. 날이 저물자 할아버지는 서둘러 저녁을 준비하는데요. 이 역시 할머니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자처하고 나선 일입니다. 저녁 준비도 할아버님이 직접 하시네요. 예, 할머니가 몸이 불편해서 그리고 밖에서 춥게 일하고 늦게 들어오면 미리 따사놓고 물로 따숩고 다 해놔. 할머니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할아버지의 배려인데요. 짰어요? 예, 아버님? 짜서 물로 좀 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음식 솜씨는 좀처럼 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의 정성만큼은 듬뿍 담겨 있겠죠? 날이 어두워져 가고 올 시간이 지났는데 오지 않는 할머니. 이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애가 탑니다. 이를 알기에 할머니도 발길을 서두르는데요. 하지만 가로등불도 없는 데다 길이 가파르다 보니 걸음이 더디기만 합니다. 나왔어요. 요구하네요. 몸에 불만 기다리던 할머니가 돌아오자 할아버지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종일 밖에서 고생한 할머니에게 따뜻한 저녁을 먹이고 싶은 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텐데요. 서로의 고단함이 전해지기라도 한 듯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이것들 흰물에 따뜻한 물에 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못 먹어요. 불려서 지금 드시는 거예요? 불어가지고 묻혀가지고. 치아가 빠져 틀니를 해야 하지만 없는 형편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겨우 물에 말아 마시다시피 훌훌 넘길 때가 많은데요.
할머니는 조금 나으신가 봐요, 할아버님보다. 나 여기가 조금 있어요. 이거. 지금 치아가 여기. 세 개. 이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건강까지 좋지 않으니 잘 챙겨 먹고 기운을 차려야 하는데 이가 없다 보니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빨이 없인지나 해나 안 좋을까 싶어서. 체하실까 봐. 네.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부부. 이들 앞에 닥친 현실은 이 겨울 불어오는 바람만큼 매섭기만 합니다. 그날 밤 많이 아파. 괜찮나? 많이 아프나? 많이 아파. 가서 말아줘. 아이고. 좀처럼 아프다는 내색을 하지 않은 할머니인데 앓는 소리까지 나며 힘들어하는 모습에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파스 한 장 붙여주는 것 말고는 달리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어디가 아픈데? 허리가 이거 볼라지지. 허리가 아프다. 이거 볼라고 여기. 찬바람에 웅크리고 일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자신 때문에 할머니만 고생하는 것만 같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마음이 아프고 그만 편안하게 누우지 말긴데 고생하는 할머니를 보면 당장 일을 하러 나가고 싶지만 여기서 더 나빠지면 거동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건강을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여기 요건 남았는데 요건 남았는데 지금 이제 이거 먹고 나면 사 먹지도 못해요. 비싸서 돈도 없고. 그럼 이제 남은 약이 정말로 얼마 안 돼요. 네. 남은 약이 요거뿐이에요 지금. 빨리 허리 부상에서 나으려면 제때 약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비싼 약값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지금껏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겹기만 할까요? 아픈 몸 하나 돌보지 못하는 현실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오늘도 일 나간 할머니를 대신해 부엌을 지키고 있는 이는 할아버지인데요. 점심이라도 드시려는지 식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밥은 왜 물에 끓이세요? 할머니 체도 안 좋고 추운데 고생하는데 내가 점심이라도 챙겨주려고 그랬어 이게. 그럼 죽만 드시는 거예요? 예. 어젯밤 통증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일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 그래서 준비한 할아버지의 깜짝 선물이라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할머니가 일하는 시장으로 죽을 가져다 줄 계획입니다. 할머니를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에 할아버지는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할아버지가 챙겨든 것은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초특급 선물입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할머니 하루 필요 없다 사도 내가 이 할머니에서 하나 구했어. 양손 가득 깜짝 선물을 챙겨 들고 할아버지는 집을 나섰는데요. 경사가 심해 그냥 걷기에도 만만치 않은데 짐까지 있다 보니 한 걸음 걷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얼마 가지 못해 주저앉고 마는데요. 여기 집이
언덕 쪽에 있어갖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겠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뭐 많이 쉬어야 돼. 가서 갖다 드실 때 갖다 드려야 돼. 하지만 행여 죽이 식을까 다시 걸음을 재촉하는 할아버지. 10분이면 오는 거리인데 걷다 쉬다를 반복하다 보니 배에 시간이 걸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놀랄 새도 없이 할아버지는 가져온 선물부터 풀어놓는데요. 먼저 매서운 추위에 떨고 있었을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난로부터 켜둡니다. 이어서 든든히 속을 채워줄 죽도 꺼냈는데요. 그저 밥만 멀겋게 끓여낸 흰죽이지만 할머니에겐 그 어떤 진수성찬 부럽지 않습니다. 밥이 많이 안 식었네. 밥이 안 식었. 따뜻하니 좋네. 맛있게 먹는 할머니 모습에 할아버지 얼굴에도 슬며시 미소가 번집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생각해서 그래도 난로하고 다 이렇게 예. 점심하고 챙겨오셨네. 고막으로 잘 깎고 왔어. 죽도 잘 먹고 따뜻하니. 할배가 욕받네. 추운데 예. 그 드시니까 좀 몸 좀 풀리세요? 예.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에게 가게까지 맡기고 급히 걸음을 옮기는 할머니인데요. 할머니 지금 어디 나가시려고요? 또? 박수 주러요. 박수 주갖고 한 바퀴 돌고 올게.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한 바퀴 예, 도시고 예. 할아버지 놔놓고. 그 사이 손님이 왔습니다. 국물 김치도 없는데 썰갖고 무게만 사가려고 했더만은 또 먹었네.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어떻게든 과일을 팔기 위해 애쓰는 할아버지. 두 개만 주면 좋겠네. 그게 없잖아요. 두 개는 안 사갈란다. 할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손님에게 전달되기라도 했을까요? 다행히 배 2개를 팔고 4,000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흥이 나는지 추운 것도 모를 정도인데요. 할머니가 오자마자 할아버지는 과일판 이야기를 자랑 삼아 늘어놓습니다. 배 타갔을 때 몇 개 팔았어? 2개 샀어요. 욕봤어. 할머니 오늘 뭐 처음 저 하신 거? 계십니다. 예, 맛이. 할아버지가 오셔갖고 예, 할아버지 어떻게 갖고 와? 풀었네. 오늘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되셨어요? 예, 날이 추운 게. 이왕 나온 김에 할아버지는 자리를 정리해두려고 분주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행여 감기에 걸리진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춥다. 나갈게. 이제 들어가. 네, 들어가서 이제. 허리도 안 좋은데. 가서 나나. 하지만 할머니를 두고 가자니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추운데 혼자고. 나 들어갈 테니까. 가서. 겨우 돌아서 발길을 옮기지만 그 마음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간다는 할아버지인데 무슨 일인지 시장 주위를 맴돌고 있는데요. 밖에는 또 왜 나오셨어요? 파지 줬어. 몸도 안 좋으신데 파주실 수도 있어요? 많이 못하고 조금만 넣어. 허리가 불편해 일을 하지 못하니 할머니 몰래 조금씩 파지를 줍고 있다는 건데요. 날이 추워 몸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거리를 오간 덕분에 손수레 가득 파지를 모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봐야 20kg 남짓. 그래도 오늘은 수입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2,000원 됩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비밀로 하고 몰래 파지를 주우러 다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시는 데 쓰실 거예요? 근데 할머니 지금도 고생하고 약 먹었어. 이동하고 못 살아가지고. 이거는 기존에 모아두신 돈이었어요? 얼마인지 모아놓은 거. 얼마인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 5,000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5,000원 하고 7,000원. 오늘 받은 놈까지 합쳐서 합해가지고 7,000원. 이렇게 조금씩 얼마 안 돼도 그동안 이렇게 많이 모아두셨네요. 그럼 약만 사주지. 채 10,000원도 되지 않는 돈이지만 할머니에게 따뜻한 겨울 양말 하나 사줄 수 있다는 생각에 절로 흥이 납니다. 며칠 전부터 오가며 눈여겨둔 가게에 들어선 할아버지. 추위에 떨고 있을 할머니에게 뭘 사주면 좋을지 고민이 깊어지시는데요. 어서오세요. 양말만 하고. 양말 조금 괜찮은 건 3,000원이고요. 이런 건 3,000원이고 이제 그냥 기존 거 1,000원씩 하고 그렇습니다. 장갑을 한번 볼까요? 장갑이 이런 거 3,000원, 이런 거 1,000원이고요. 장갑은 저 안쪽에 있습니다. 색깔이 할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색이 고운 장갑을 보니 추위에 떨고 있을 할머니 생각이 절로 납니다. 제 좋아하는 색깔. 아버지 좋아하는 색깔. 따뜻합니다. 이 안에 털이 들고. 이것도 예. 얼마예요? 이게 10,000원 하면 됩니다. 10,000원. 와, 비싸네. 비쌉니까? 장갑이 없는 것 같아서 장갑 하려고 해도 너무 비싸다. 돈이 부족하세요? 네. 문제는 파지를 팔아 모아둔 비상금을 뛰어넘는 가격입니다. 오늘 7,000원 깎이네. 할머니를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됐는지 사장님의 배려로 무사하게 장갑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7,000원입니다. 할아버님, 이거 사다 드리면 할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갖다 주고 갈까? 이보다 흐뭇한 때가 또 있었을까요? 당장 선물을 전해주고픈 마음에 할머니에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합니다.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던 할머니는 갑작스런 할아버지 등장에 놀란 모습인데요. 집에 가라면 걔는 또 왔어. 날라갔더니 날도 안 피우고 그러고. 응? 가만히 있어. 날도 안 피워. 아니라고 갖다 주고. 할아버지는 묻는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난로를 켜지 않고 추위에 떨고만 있던 할머니를 야단칩니다. 할머니 왜 날도 추운데 안 피우고 계셨어요? 애끼려고요. 많이 달아질까 싶었어. 예. 할머니의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할아버지. 그래서 더 장갑을 사주고 싶었다는데요. 이거 전문인데 하나 샀다. 말로 사서 돈도 없는데. 뭐이 좋은 거로 샀네. 그냥 맨손으로 다니까 속이 안 바깝다 이가. 비싼 거로. 이거 봐. 어이구 비싼 거. 무심한 척 건네는 할아버지의 깜짝 선물에 내내 굳어있던 할머니 얼굴에도 모처럼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고맙소. 장갑을 사줬어. 좋아하는 할머니를 보니 할아버지도 이보다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주신 장갑 마음에 드세요? 예, 좋네요. 어떠세요? 껴보시니까. 따시네. 근데 항상 오늘 보면 끼고 다니지. 알았어, 이제 나 갖다 떼야지.
장갑 하나에 겨울 추위를 막을 순 없겠지만 지금 할머니 마음만은 따뜻한 봄날입니다. 사실 부부가 바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건강과 지금처럼 곁을 지켜주는 것뿐인데요. 앞으로 두 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소원이 있으세요? 할머니 몸이나 좀 건강하고. 뭐 안 아프고 이제 막 할아버지 오래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게 좋다. 일흔이 훌쩍 넘은 나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라곤 서로뿐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오늘도 서로의 손을 꼭 잡아봅니다.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시련을 헤쳐나갈 힘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아빠 원중 씨가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잘 사네.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아빠는 힘을 내봅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것도 잠시. 시간이 쫓기듯 황급히 집을 나서는 원중 씨. 어둑한 새벽길을 달려 어디를 가는 걸까요? 지금 일을 빨리 가봐야 되는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잠시 후 도착한 곳은 한 인력 사무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늘 옆에 현장에 미장 보조가 있는데 좀 늦었으니까 서둘러서 가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다녀오겠습니다. 걱정한 것과 달리 다행히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요 밀반을 가지고 이거를 그렇죠. 거기다 이렇게 운반할 거예요. 특별한 기술이 없다 보니 현장에 필요한 시멘트, 벽돌 등을 옮기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요령이 없다 보니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거리가 오늘 잡히셔. 그나마 이게 늦게 나왔는데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죠.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물건을 옮기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일을 하다 말고 한참을 서서 손을 주무르는 원중 씨.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었는데 역시나 짐을 싣고 가던 수레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손에 지금 갑자기 힘이 쫙 빠지면서 통증이 또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병원에서 하는 말은 이게 답은 수술을 하고 재활 기간이 길든가 쉬는 것밖에 없다는 그건데 그렇다고 일을 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건 지겠습니다. 다시 일을 나서보지만 손을 쓰는 것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방아쇠 수식증 때문인데요. 힘을 많이 줄수록 통증은 더 심해지고 심지어 손이 부어오르기까지 합니다.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형평상 미뤄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염증이 계속 파급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두 번째 손가락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방아쇠 수지가 생기지 않은 부위에 또 다른 방아쇠 수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이제 환자분이 일에서 좀 벗어나셔가지고 충분한 휴식과 회복 기간을 갖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수술적 치료랑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 상황. 수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올라갑니다. 아픈 손을 부여잡고 힘겹게 다시 걸음을 내딛는 원중 씨.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남들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주의를 듣고 말았습니다.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현실이 추운 겨울 몰아치는 바람처럼 매섭기만 합니다. 한편 엄마 은숙 씨는 이제 막 잠에서 깬 정은이를 위해서 서둘러 아침을 준비하는데요. 3살 아이가 먹을 음식이라지만 아무것도 넣지 않고 끓여낸 흰죽이 전부입니다. 이게 정훈이 아침인가요? 네. 정훈이 지금 나이에 한참 많이 먹어야 될 텐데 좀 영양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을까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게 걱정. 이렇게 죽을 끓이면은 하루에 몇 끼 정도 정훈이한테 주시는 건가요? 하루 한 끼. 하루에 이거 한 끼 주시는 건가요? 네. 이 양이 그러면은 전부인가요? 네. 영양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훈이가 아예 밥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든 한 술이라도 먹여보려는 엄마와 거부하는 정훈이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먹어? 애기가 전혀 안 먹는데 평소에도 그렇게 잘 안 먹어. 네. 그렇다고 아이를 굶길 수 없으니 지금까지 모유를 먹이고 있다는 엄마. 아이의 성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정훈이의 정확한 뭐 영양 상태나 이런 건강 상태 아세요? 먹는 거 못 먹어서 뭐 그런 거. 뭐 병원에 가보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검진을 해보셨다든지 그런 건 없으세요? 아니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아직까지? 그 이유가 왜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어머니? 지방혈관 돈 때문에. 정훈이 얘기에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마는 엄마.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속이 상합니다. 게다가 엄마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건 정훈이의 손가락인데요. 늦기 전에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3살에서 4살 사이 해줘야 되거든. 만약 그때를 놓치게 되면은 근데 뼈가 이제 굵어지면은 못하죠. 정훈이가 진료를 그때를 놓치면 받기가 어렵다. 네. 정훈이에게 밥 대신 모유를 먹이고 나서야 엄마도 늦은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 모유 수유까지 해야 하는 엄마가 먹기에 밥상은 너무나 초라하기만 합니다. 평소에도 항상 식사를 이렇게 드세요? 네. 근데 모유 수유하려면 어머니가 좀 잘 드셔야 될 텐데 반찬이 보니까 이거는 김치밖에 없어. 부실한 식단은 엄마는 물론 정훈이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그것을 모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달리 방법이 없으니 엄마도 애가 탑니다. 그날 오후. 그런데 갑자기 칭얼대기 시작하는 정훈이. 많이도 샀어? 응, 기저귀 갖고. 어디에 있어? 여기 서랍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원죽 씨 마음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급하게 기저귀를 가지러 방으로 가는데요. 없는데? 없는 거 아니야? 없어. 되게 거기 여기 3칸 있는데 있는 거 아니야? 어? 3칸 있는데 있는 거 아니야? 3칸 없어. 그럼 어떡해? 알았어. 잠깐만 있어.
황급히 집을 나선 원중 씨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웃집. 형님 계세요? 죄송한데 저 기저귀가 좀 저기 해가지고 한 3개, 4개 정도만. 예. 예. 매번 죄송합니다. 몇 개만 있으면 되는데. 네, 아니에요. 아, 제가 저기 하면은 좀 저거 보답 해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쓰세요. 예. 쓰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보답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쓰세요. 매번 신세지는 일이 염치 없지만 당장 기저귀를 살 형편이 못 되니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기저귀 몇 개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 기저귀 몇 개가 엄청 소중하고 그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솔직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저기 기저귀 값 때문에 돈 빌리러 다니고 구부리고 이러고. 근데 아빠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못 나가지고 이게 일을 제대로 풀려가지고 일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저도 이 모양이니까 그게 답답할 뿐이죠. 다른 건 없습니다. 못난 부모를 만나 아이가 괜한 고생을 하는 것은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아들, 아빠 미안하다. 내 아이만큼은 최고로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원중 씨에게 현실은 늘 힘겹고 팍팍하기만 합니다. 다음 날 새벽길을 달려 아빠가 향한 곳은 어제 일을 구했던 인력사무소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보다 서둘러 나왔는데도 겨울철 현장 일이 많지 않아서인지 당장 나갈 일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못 나가시게 그래서 또 알아보고 다녀야죠. 뭐 알아볼 때까지 알아보고 한번 기다려 봐야죠. 뭐 늦은 시간에도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짜 들어가라고 없을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죠. 사무실에 나온 지가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원중 씨는 여전히 사무실에 대기 중인데요. 기다려도 일이 들어오지 않으니 오늘은 결국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뻔한 형편에 이대로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일. 구인을 원하는 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기술 자격증 하나 없다 보니 당장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예. 예. 일자리 다른 데 알아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도 무슨 일이라도 뭐 지금 찾아봐야죠. 솔직히 바로 들어가면 저도 기분도 그렇지만 집사람도 그렇고 애 보기에도 좀 뭐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뭐라도 이제 하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답답한 거죠. 일을 해야 당장 필요한 아이 물품이라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아무 성과 없이 오늘 하루를 흘려보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원중 씨는 속이 탑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제작진이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개월이 넘어서까지 모유만 먹는 정훈이의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제가 듣기로는 그 엄마 젖만 먹고 또 쌀뜨물을 해서 먹인다고 하셨는데 그렇게만 먹이면 안 됩니다. 적당한 그 이유식의 그 원칙이 있거든요. 원칙대로 해야 되고 또 안 먹는다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내 몸이 힘들어서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려둔 것이 이런 문제를 맞는 것만 같아 뒤늦은 후회가 밀려드는 엄마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솔직히 불안했었어요. 그동안 너무 먹이는 것도 없었고 너무 못 먹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문제가 됐을 거라고. 그래도 다행인 게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제 앞으로 더 신경 써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될 거라고 이런 소리 들으니까 그래서 좀 위안은 되네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유식을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걱정은 되면서도 이제 제가 이제 더 신경 써가지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하루하루 팍팍한 살림에 쫓겨 살아야 했던 지난날. 가족 모두에게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잊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고되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 역경을 이겨나갈 겁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소식들이 새해에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방송된 사연을 보고 충남 태안에 있는 남면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년간 모은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고요. 그 외 이웃들에게도 많은 분들이 ARS 또 개인 후원 등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사랑, 관심이 우리 이웃들에게는 이 겨울 추위를 버틸 수 있는 큰 버팀목이 되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나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